네, 확률의 세 번째 단원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문제씩 막 출제되다가 요 근래는 안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조건부 확률 뭐 영어로는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하는데 뭐냐? 원래 PA는 뭐였어? 전체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였잖아. 그쵸? 전체 중에서 A 사건의 비율을 구하는 거였잖아. 원래 확률이. 그쵸? 근데 조건부 확률은 요렇게 씁니다. A 바 B 요렇게 쓰고 얘는 뭐냐? B가 이미 일어난 세상에서. 그쵸?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 B라는 사건은 이미 발생했어. 됐죠? 그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되죠. 다시 A 합집합이래. 다시 A 집합, A 확률, B 확률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있을 때 원래 A가 일어날 확률은 요거의 비율을 전체에서 이만큼 원의 비율을 찾는 거였는데 그쵸? 조건부 확률은 뭐냐? 이미 B가 일어났어. 이미 요 B 세상이 이미 일어났어. 자, 그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니까 요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이 뭐야? A랑 B의 교집합이죠. 그쵸? 요렇게 돼 있다고.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중에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비율. 그게 바로 뭐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때문에 뭐가 바뀌어? 분모가 바뀌는 거야. 분모가 전체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B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이걸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미 B가 일어났으니까. 그쵸? 이미 B가 일어났어. 이미 요 보라색 부분이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B랑 겹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미 B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일어난 것 중에서 A를 찾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만 갖다 찾으면 된다. 되시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 반드시 수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PA 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B다. 이거를 수식적으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적인 거 B가 이미 일어난 세상에서 그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렇죠? 요렇게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푸는 일반적인 방법 뭐 글로 적어놨지만 제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진짜 보여드릴게. 그렇죠? 이거 글로 봐서는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법칙이다 해서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냐? 이렇게 적혀 있어. 그쵸? 근데 아까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요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만큼은 어떻게 하면 돼? 요 B를 요 양변에다 갖다 곱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PB 곱하기 PA 바 B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PA 곱하기 A 곱했으니까 A 분의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 분모 부분을 뒤에다 갖다 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곱셈 법칙이라고 굳이 뭐 외울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4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았잖아. 그렇죠? 경우의 수 구할 때. 그렇죠? 그래서 반장 될 사람 4 곱하기 부반장 3 했잖아. 그쵸? 그때 이미 여기 3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이미 반장으로 여기다 4를 곱하는 순간에 한 명은 뭐 하는 거야? 이미 고정해 놓은 거죠. 이미 벌어진 거야. 이미 한 명이 반장되는 세상은 이미 벌어져 버린 거라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 찾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미 P, B를 내가 곱했어. 그럼 이미 B는 뭐 한 거야? 이미 벌어져 버린 거야. B라는 사건이. 그쵸? 이미 B라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곱셈 정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 곱셈 법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요 뭐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를 알면은 뭐 이걸로 유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정의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이 곱셈 법칙은 어디서 중요해? 뒤에 가면 독립에서 중요하죠. 그렇죠? 독립인 경우에는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의미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교재들을 보다 보면은 이 조건부 확률 문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베이즈 정리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막 적혀 있어. 그쵸? 근데 제가 푸는 문제 원리가 어떻게 보면 베이즈 정리가 담겨져 있다고. 다른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밑에다 적어 놓긴 했는데 굳이 이 공식을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제가 푸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어 주시면 된다. 그쵸? 분모에는 뭘 적냐면은 이미 B가 벌어진 사건을 적는 거야. 되시죠? 그중에 위에는 뭐야? A가 일어나는 사건을 적어 주면 된다고. A가 일어날 확률을 적어 주시면 된다고. 되죠? 요렇게 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굳이 막 베이지 정리를 외워서 내가 베이지 정리 요 수식에 맞춰서 요 값들을 각각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지 이럴 필요 없다고. 그쵸? 요 베이지 정리는 나중에 막 통계학 심화 과정 가면은 베이지 통계학이라 있습니다. 그쵸? 베이지 통계학에서나 뭐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 통계학 개론 수준 정도 푸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몰라도 뭐 문제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건부 확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번. 자, 이제 0번을 풀기 전에 근데 제가 먼저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일단 먼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풀고 나서 왜 정답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보기가 잘못돼 있다. 예, 보기가 오타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보기 어디서 봤냐 했더니 요 전 페이지에 있는 아메리카노가 한 개 이하일 확률에 나오는 보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하면서 이전 문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다시 또 새로운 문제를 넣다 보니까 미처 보기를 다시 새 문제의 보기를 안 넣고 이전 문제 보기를 넣어서 오타가 발생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제가 다시 또 한번 일일이 다시 이 교재가 출판된 뒤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몇몇 문제에 몇몇 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타들은 어디서 알 수 있냐? 제 공무원 통계학 강의 채널에 보시면은 게시물이라고 있습니다. 예, 게시물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요렇게 정오표라고 해 갖고 이 교재에 잘못된 부분, 오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파일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요 오타들을 좀 수정하신 뒤에 공부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벽한 교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제 만들고 아무리 제가 또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확인해도 제가 어떤 뭐 편견이나 뭐 선입견이 있다 보면은 오타가 잘 안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 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수정해서 교재를 낼 때는 오타들을 전부 다 수정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오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언제든지 이 강의를 듣고 네, 교재를 풀다가 뭐 교재에 잘못된 점, 뭐 오타라든가 잘못된 뭐 설명이라든가 네, 요런 걸 발견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수정해 갖고 다시 정오표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뭐더라 그런 게 발견되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예, 불편하고 또 갑자기 뭐 당황스럽고 예,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고 네, 최대한 오타가 없도록 하고 오타가 있으면은 언제든 제가 강의에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정된 버전으로 다시 조건부 확률 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조건부 확률 0번 문제 11년 9급에 나왔는데 조건부 확률의 정말 기본적인 문제여서 제가 넣어뒀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상황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해봐라. 합격자 중에서 뭐 비전공자일 확률은 이렇게 확률을 구해보라 문제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8번, 9번이 있죠. 네, 그 문제들처럼 뭐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고 뭐 PA, PB 이런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푸는 문제, 예,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들은 뒤에 8, 9번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조건부 확률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 상황 설명을 주고 확률을 구해보라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요 상황을 뭘로 바꿔야 돼? 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현재 상황을. 되시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는 현재 전공자랑 비전공자로 나눠져 있고 또 합격하고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전공자, 비전공자, 합격, 불합격. 자, 요렇게 크게 네 덩이로 나눠져 있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근데 전공자인데 뭐 합격했냐? 근데 전공자인데 뭐 불합격했냐? 비전공자인데 합격했냐? 비전공자인데 불합격했냐? 요렇게 갖고 총 4가지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세상이. 되시죠? 이렇게 먼저 표를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이 표를 뭐 해줘야 돼?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이 6대 4래. 그렇죠? 전공자가 60명 있으면 비전공자는 40명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뭐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죠. 전공자가 6 곱하기 K명만큼 있으면은 비전공자는 얼만큼? 4 곱하기 K명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6대 4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원래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미지수를 적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자, 지금 첫 번째는 먼저 일단 정석적으로 지금 푸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전공자의 80%가 합격한답니다. 그럼 여기 합격하는 사람은 6K 곱하기 0.8이죠. 그렇죠? 6K명에서 80% 0.8만큼이 합격한다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비전공자 중에서는 60%가 합격한대. 그럼 4K 곱하기 0.6이 합격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물론 표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불합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80%가 합격하니까 20%가 불합격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6K 곱하기 0.2 여기는 4K 곱하기 0.4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되시죠? 자, 이렇게 표를 채워놓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뭘 구하래? 합격자 중에서, 그렇죠? 합격자들 중에서 비전공자일 확률을. 자, 조건부 확률 구하는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비전공자일 확률을 구합니다. 근데 어느 것 중에서? 합격자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비전공자파 합격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또 정석적으로 풀 때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맞게 어떻게 구하는 거야? P 합격이 나올 확률 되시죠? 그거 분차에는 뭘 쓰는 거야? P 비전공자와 합격자의 교집합이 나올 확률을 쓰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푸는 거라고. 원래 문제는. 되시죠? 그래서 합격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합격자는 요만큼이 총 합격자잖아. 그렇죠? 6K 곱하기 0.8 오케이. 더하기 4K 곱하기 0.6 이만큼이 총 합격자들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총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10K가 있는 거잖아. 6K 더하기 4K 하면 10K니까 전체 10K 있으니까 10K 분의 6K 곱하기 0.8 더하기 4K 곱하기 0.6 한 게 뭐야? 합격자가 나올 확률이죠. 되죠? 자, 그 중에서 비전공자이면서 합격자인 사람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전공자이면서 합격자인 사람은 어느 칸이야? 요 칸이죠. 아니죠. 요 칸이 아니죠. 요 칸이죠. 그렇죠? 요 칸이 비전공자이면서 합격자인 사람들의 숫자라고. 그렇죠? 4K 곱하기 0.6이 비전공자이면서 합격자의 사람의 수죠. 그렇죠? 또 그거의 확률을 구하니까 전체 경우 10K에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심히 약분하고 계산하면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요런 말입니다. 그쵸. 되죠. 조건부 확률 푸는 법. 1번 뭐 하라고? 표를 그리고, 그쵸. 문제의 조건에 맞게 표에 숫자들을 채워 넣고,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맞게 요런 식으로 적어서, 그쵸. 피합격분의 피비전공자 교합격 요 비율을 뭐 해주는데 구해 주면 된다고.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자, 어차피 요 10K들 다 약분됩니다. 그쵸?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 수 그냥 요거 사람 수 갖다 적어도 상관없다고. 그쵸? 그냥 요 사람 수 갖다 적어도 상관없다고. 밑에도 사람 수야. 그냥 요만큼이 사람 수로 하기로 했잖아. 요게 사람 수면은 위에도 그냥 사람 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쵸? 어차피 10K 전체로 나눈 거는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되시죠? 그다음에 요 K도 보면은 다 모두가 K가 들어가 있어서 약분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지수 K 요렇게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요 비례 관계만 맞으면은 어떤 숫자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0.6 여기 0.8 여기 0.6 돼 있잖아. 근데 다 10 곱하면은 686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0%가 합격한다고 해서 꼭 0.8로 잡을 필요도 없는 거야. 얘를 그냥 80으로 잡아. 그럼 비전공자도 그냥 60으로만 잡아주면은 요 비례의 비율의 비만 똑같으면은 어떤 숫자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는 다시 원래는 어떻게 푸냐? 실전에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풀면은 우선 표를 채우는 거 오케이. 표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래서 표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전공자, 비전공자가 있고 합격, 불합격이 있어. 되시죠? 자, 근데 6대 4래. 이걸 그냥 60명, 40명이라 치는 거야. 되죠? 전공자의 80%가 합격하잖아. 그쵸? 그럼 68에 48에서 48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60 곱하기 80 그냥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 비례 관계만 일정하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60 곱하기 80으로 써볼까요, 그러면? 나는 60 그냥 요 80%도 0.8로 안 보고 그냥 80으로 볼래. 그럼 60 곱하기 80명만큼 합격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난 비전공자에서 60%가 합격한대. 그럼 40 곱하기 60 요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쵸? 그다음 문제를 보면은 합격자 중에 비전공자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합격자 얘네들 중에서 비전공자 얘가 나올 확률 구하는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불합격자 부분은 굳이 안 채워 넣어도 된다. 그냥 안 구해도 되죠. 어차피 나는 이 부분만 조건 확률은 요 부분만 궁금한 거기 때문에. 되죠? 그럼 분모에다가는 합격자 얘네들 사람 수를 총 적습니다. 60 곱하기 80 더하기 40 곱하기 60을 적어. 되죠? 그다음에 분자에는 이 분모들 중에서 현재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를 위해 적어주는 겁니다. 그쵸? 지금 뭘 구하래? 비전공자일 확률 구하래잖아. 그쵸? 그럼 요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자에다가 40 곱하기 6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 다 있으니까 그냥 다 지우고 약분하고 되죠? 68에 48 더하기 46에 24분의 46에 24니까 72분의 24가 돼서 정답 3분의 1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라고. 되시죠? 다시 조건부를 마지막 진짜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여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리고 있는데 뒤에 문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고 스피드하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건부 확률 문제 푸는 법. 조건부 확률인데 상황 설명돼 있고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문제는 첫 번째 뭐 한다? 표로 그린다. 그렇죠? 현재 상황을 표로 그린다. 그다음 여기다가 숫자를 이제 채워 넣을 건데 그 숫자들은 각각의 그 그룹이 요 비만 유지하면은 어떤 숫자로 넣든 어떤 단위로 적든 상관이 없다. 되시죠? 이거를 이게 6대 4이기만 하면은 60, 40으로 적든 600, 400으로 적든 6, 4로 적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어차피 이 확률을 구할 때 어차피 그 단위 부분은 다 뭐 돼? 어차피 결국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비만 내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면은 어떤 숫자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칸을 다 채우고 칸을 채울 때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분만 채우시면 된다. 그쵸? 그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또 뒤에 가서도 풀 건데 나중 되면은 표를 또 안 그려도 됩니다. 내가 그냥 문제에서 말해주는 상황만 그 숫자들만 뭐 해주면 돼? 찾아주면 되잖아. 그쵸? 나중에 뒤에 가서는 표를 안 그리고 또 푸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를 그리고 숫자를 채우고 자, 그중에서 내가 중하고 내가 뭐뭐일 때 하는 그 부분들을 뭐에 적고 분모에다가 적어 주시고. 그쵸? 그다음에 이 분모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그쵸? 이 분모들 60, 80이랑 40, 60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비정공자 40, 60을 뭐 해주면 돼? 분자에 적고 계산해 주면은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수 있다. 되죠.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또 7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조건부 확률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직업이 A, B, C만 있을 때 아버지 직업에서 아들의 직업으로 전이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먼저 이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버지 직업이 A인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 있어. 되죠? 그러면 아들도 100명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45명은 A, 45명은 B, 10명은 C라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전이 된다는 거니까. 아버지 직업이 뭐면은 아들의 직업이 뭘로 결정될지에 대한 확률을 적어 놓은 거라고. 되죠? 그래서 요 표를 해석한 상태에서 자, 아버지 직업이 A, B, C의 확률은 0.1, 0.4, 0.5래. 그쵸? 아버지가 총 100명이 있다 쳐봐. 이 세상에. 그러면은 10명은 직업이 A고 40명이 직업이 B, 50명이 직업이 C라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요 경우를 다시 이제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아버지 직업이 A, B,
C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아들의 직업도 A, B, C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세상에 총 9칸의 경우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되죠? 자, 그랬을 때 일단 100명, 아버지가 100명 있다 쳤으니까 우리가 100명 있다고 치면은 아버지 A인 사람은 이 세상에 총 10명, B는 40명, C는 50명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럴 때 아버지 직업이 뭐면 A이면은 아들도 직업이 A일 확률은 0.45라고. 10명 중에 0.45, 45%, 4.5명은 직업이 A가 되고, 그렇죠? B도 4.5명, C는 1명.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을 읽어 보면은 B라는 아버지가 총 40명 있다 치면은 그중에 0.1, 10%, 4명은 아들이 직업을 A로 갖고 70%, 28명은 직업을 B로 갖고 4, 2, 8, 8명은 직업을 C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C도 채워 보면은 50에 0.05, 5% 곱하면은 2.5명이죠. 그렇죠? 50에 5%면은 25명, 나머지 45%면 45%니까 22.5명은 C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표를 다시 제대로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아들의 직업이 A일 때 이런 조건 하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A일 확률 구하는 거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렇죠? P 아버지 직업이 A일 확률 구하라. 어떤 경우에서?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모에는 뭘 적어? 아들의 직업이 A인 경우, 요 경우잖아. 그렇죠? 요 경우를 분모에 적죠. 4.5 더하기 4 더하기 2.5 요렇게 적어 주시고. 자, 그것들 중에서 아버지 직업이 A인 경우는 몇이야? 4.5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11분의 4.5가 되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해 주면은 22분의 9가 되겠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에 0번 문제는 그래도 표가 4칸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무려 9칸에다가 그렇죠? 표가 또 하나 존재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다시 차근차근히 읽고 다시 제대로 표를 비율적으로 잘 적어 주신다면은 이걸 10명, 40명, 50명 했는데 100명, 400명, 500명으로 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거든 비율만 일정하면 된다고. 어쨌든 비율이 일정하게 표를 다시 그려준 다음에 조건부 확률 푸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요 경우만 요 표에서 찾아서 분모에 적어 주시고 그것들 중에서 요 사건이 분자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만 분자에다가 적어 주시면 된다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건부 확률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상황을 보니까 질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양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질병 걸린 사람이 있고 질병 안 걸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로 시약에 대한 반응을 테스트해 봤더니 양성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음성 나오는 사람이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 되죠? 그럼 이제 여기 각 표에 맞는 숫자들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전체 사람들 중에서 1%가 질병 뒤에 걸렸대. 그럼 질병 걸린 사람 1명, 안 걸린 사람 99명이라고 쳐.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질병 뒤에 걸린 사람이 양성반을 보일 확률이 안 걸린 사람이 양성반을 보일 확률의 33배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안 걸린 사람이 질병 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반응을 보일 확률을 A라고 하면 되죠. 질병 뒤에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33A라고 할 수 있죠. 되죠. 자, 그래서 질병 걸렸는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1 곱하기 33A다. 그다음에 안 걸렸는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수는 99. 요 총 사람 수 곱하기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 A를 곱해서 99A라고 적어 줄 수도 있죠. 되죠? 아니면 나는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 비율만 일정하면은 어떤 숫자로 적어도 상관이 없다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병 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을 그냥 1이라고 칠게 내가 1. 되죠? 그러면은 질병 뒤에 걸린 사람이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33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쵸? 요 A도 뭐 해도 돼?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안 써도 된다는 말이야.
그쵸? 이 비율 관계만 일정하면은 어떤 숫자를 적어 넣어도 어떤 미지수로 적어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확률은 다 약분될 거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부 확률을 풀려 봤더니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럼 요 사람들만 보고 구하란 소리죠. 그쵸? 그럼 요 음성 반응 보인 사람들은 내가 아예 구할 필요도 없네. 되죠. 그래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뭐 해줘? 분모에 적어줘야죠. 그럼 33 더하기 99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질병 뒤에 걸린 사람의 확률은 그렇죠. 그럼 요만큼이 질병 뒤에 걸린 사람이니까 33을 분자에다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분모에는 조건의 상황을 적어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를 뭐 해주면 돼? 분자에다 적어주면 된다고. 조건부 확률. 자, 그래서 33으로 다 약분을 때려주시면은 1, 1, 3이니까 결국 뭐가 돼? 1분의 4가 돼서 1 더하기 3은 4니까 1분의 4가 돼. 1분의 4?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돼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자, 요 문제에 뭐 정확한 숫자 안 나와 있습니다. 보일 확률 몇인지 안 알려주잖아. 그렇죠? 앞에는 뭐 20%, 60%뭐 이렇게 알려줬는데 안 알려주더라도 상관없다고. 안 알려주더라도 내가 임의의 숫자를 잡아서 같은 비례 관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내가 1인데 얘 33배래. 그럼 33으로만 유지해 주시면 된다고. 나 이거 2로 했어? 그럼 얘를 66으로 해주면 된다고. 나 얘를 A로 했어? 그럼 요 확률은 33A로 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이 비례 관계만 일정하면은 어차피 확률은 다 약분되니까 어떤 숫자로 잡으셔도 상관없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3번은 뭐야?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가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결합률이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뭘로 그려? 표로 그리면 A, B, C, D 네 칸에 또 네 결함, 안 결함 해야 되니까 총 8칸을 그려야겠네요. 뭐 그리죠, 뭐. 8칸 정도야. A, B, C, D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고, 그렇죠? 이 핸드폰에서 만든 게 결함이 날 수도 있고 결함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총 몇 대 있는지부터 일단 전체부터 조사해 보죠. 자, A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0.4, B는 0.3, C는 0.2, D는 0.1이니까 이 세상에 100대의 휴대폰이 있다면은 그죠? 100대의 휴대폰이 있다면 A는 40대, B는 30대, C는 20대, D는 10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중에서 결함이 날 확률은 A는 0.01, 1%만 결함이 난대. 그렇죠? 그럼 40에 1% 하면은 몇이야? 0.4잖아. 그렇죠? 그럼 계산하기가 조금 더럽잖아. 어차피 우리는 뭐해? 비율만 일정하면 된다고. 그렇죠? 비율만 일정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를 그냥 1, 2, 3, 2라고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40대 중에 40대 1 곱한 거, 40대가 결합 나고 B는 30대 중에 2 곱한 거, 60대가 결합 나고 C는 20 곱하기 3, 60이 결합 나고 D는 10 곱하기 2 하니까 20개가 결합 난다. 요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죠? 꼭 이 0.01을 지켜 갖고 여기다 0.01 곱해서 할 필요 없다고. 왜? 이게 40이 아니라 400, 4000 이렇게 뭐 천 단위로 해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쵸? 요렇게 한다면은 요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비율만 일정하면 된다고. 우리가. 여기에 확률, 점유율, 뭐 확률 이런 게 나온다면은 그 비율만 일정하게 전체 수를 잡아주면 된다. 내가 계산하기 쉬운 숫자로. 되시죠? 그렇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4, 3, 2, 1, 그다음에 1, 2, 3, 2라고 생각해서 그냥 곱한 수를 여기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야? 어떤 휴대전화가 결함을 보였을 때, 자, 요 경우만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죠? 4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20인 전체의 경우에서, 그렇죠? 그 중에서 B 회사 또는 C 회사, 요 경우만 찾아보라는 소리죠. 60 더하기 60. 그래서 요걸 풀면은 더하면 180. 180분의 120이 되니까 3분의 2가 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결론 뭐야? 이 표만 그리고 나면은 조건부 확률 푸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렇죠? 근데 이 표를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여러 문제들의 표를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되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숫자의 단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쵸? 이게 0.1, 0.2, 0.3, 0.4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냥 내가 다 서로 뭐 일정하게만 하면 된다. 이거 그냥 4, 3, 2, 1. 그다음에 결합률 1, 2, 3이니까 그냥 곱해서 4, 6, 6, 2 이렇게 써서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6 더하기 6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이렇게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0.4를 무조건 맞춰야지.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아라. 자, 요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4번. 어떤 인구의 5%가 질병 갖고 있고 또 양성 나온다. 앞에서 푼 문제랑 똑같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표를 안 그리고 한번 실제 시험장에서는 표를 또 언제 그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글을 문제를 읽으면서 푸는 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결국 뭐고 하는 거냐? 양성 반응 중에서 질병 있는 사람 찾는 거야. 그렇죠. 일단 양성 반응인 사람들만 일단 세면 돼. 그쵸. 양성 반응이 나왔어.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질병이 있는데 양성 반응이 있고 질병이 없는데도 이 시약이 조금 뭐 오류가 있어 갖고 양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우리가 코로나 없더라도 코로나 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정말, 정말 미세한 확률로. 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양성이 있는 사람만 일단 찾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질병이 5%가 있어. 오케이. 질병은 인구의 5%가 있는데 그중에 양성 반응 나타날 확률이 95%래.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95 해서 이만큼이 양성 나오는구나. 질병 있는 경우에. 되죠? 자, 그러면 질병 있는 사람이 5%니까 질병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에 9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중에서 10%가 양성 반응 나온대. 오케이. 95 곱하기 10 이만큼이 양성 반응 나오겠구나. 찾을 수 있죠. 그쵸? 표로 보면은 요만큼이 이렇게 한 칸에 나올 거 아니야. 되시죠? 자, 이것들 중에서 뭐 하는 거? 질병 있는 거를 분자에 적으라는 이 소리죠. 그쵸? 그래서 5 곱하기 95 더하기 95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95 요걸 찾으란 말이잖아. 그쵸? 그럼 95를 다 뭐 하면 약분 때려주면은 어떻게 돼? 15분의 5가 되니까 3분의 1 정답 몇 번이 돼? 2번이 되는 문제죠. 그쵸? 근데 또 밑에 교재 보면 밑에 1번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쵸? 요것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을 사과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못하고 뒤에 해설지를 보면은 정확히 적혀 있다. 그쵸?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다가 요 밑에 있는 정답이랑 비교해 봤는데 내가 푼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정말 죄송한데 한번 그 맨 뒤쪽에 있는 해설지도 한번 확인해 주셔라. 또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강의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강의를 항상 통해서 이 교재를 학습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오타들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원래 조건 확률 문제를 우리는 이제 뭘로 그리기로 했어? 원래 표로 그려서 풀기로 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표로 그리는 거를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문제만 보고 내가 필요한 조건, 양성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음성인 경우는 찾을 필요 없잖아. 굳이 표에 그릴 필요 없잖아. 그 숫자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게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양성만 이렇게 찾아서 바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되죠. 이런 수준까지 가셔야 되고 그리고 0.95, 0.1이다. 그럼 여기다 0.95, 0.1을 적으셔도 되는데 내가 얘를 그냥 95, 그냥 자연수로 쓰는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니까 95로 쓴다면은 얘도 똑같이 맞춰서 소수점 떼고 1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고. 95%, 10%니까 그냥 95, 10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된다.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 숫자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비율만 맞으면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자, 5번도 어쨌든 뭐 조건부 확률인데 뭐 찾는 거야? 고지혈증 유 중에서 고혈압 무인 것만 찾는 거잖아. 그쵸? 문제를 보면은. 그쵸? 그럼 고지혈증 유만 찾아. 고지혈증 유. 고지혈증 유. 얘네들이 고지혈증 유잖아. 그쵸? 이만큼이 고지혈증 유라고. 그쵸? 나머지는 고지혈증 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서 이 경우들은 다 뭐에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럼 사람 수가 총 10명 더하기 10명 더하기 2명 더하기 10명, 10명이 있다 쳐. 되시죠? 그중에서 고혈압 무만 찾는 거야. 그쵸? 고혈압 무는 어딨어? 여기에 있잖아. 그쵸? 얘네가 고혈압 무죠. 아하, 그럼 고혈압 무인 사람이 2명이랑 10명인 경우구나. 되시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2분의 12니까 4, 32, 4, 8에 32니까 8분의 3, 2번이 정답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렇죠?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어쨌든 이건 뭐 표를 먼저 줬잖아. 그럼 오히려 땡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수점 있으면 그냥 소수점 없이 다 떼고 그냥 10 0.1이면은 그냥 10이라 생각하고 풀기로 했잖아. 0.10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 너무너무 쉽게 풀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뭐 주는 문제는 뭐 너무너무 쉬우니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조건부 확률을 연습해 주셔라. 자, 요런 말씀입니다. 그쵸. 요게 분모니까 요거인 경우만 찾아서 뭐에 분모에 적고 그들 줄 중에서 이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 중에서 요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뭐 해 주면 돼? 분자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는 거야. 10, 2, 10, 10 중에서 분자에 들어갈 놈은 이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어디 막 생뚱맞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조건부 확률 풀어보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표가 있으면 이것들 중에서 요거의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렇죠. 또는 얘의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어쨌든 조건부 확률에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어디 있어? 분모에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2년 9급 6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전까지는 뭐 질병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22년이면 뭐야? 코로나가 이제 한창일 때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코로나라고 적혀서 나오네. 그쵸?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뭐 구하는 거야? 음성이라면 이게 분모죠. 그쵸? 거기서 실제 음성일 확률은 이게 뭐야?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결론 뭐 찾는 거야? 음성. 결과가 음성인 것만 찾는 거죠. 그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는 실제 음성인데 결과가 음성이라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실제로는 음성이 아닌데, 실제로는 양성인데 결과가 음성이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어쨌든 뭐해?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찾아서 그 중에서 실제 음성을 분자에다 갖다 적어라. 자, 요런 말이죠. 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 음성인 사람들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은 20이다. 오케이. 실제 음성이 아닌 사람들이 뭐야? 실제 양성인 사람들이잖아. 이게 20명 있고 실제 음성인 사람들은 80명 있대. 좋죠. 자, 이 상황에서 실제 음성인 사람은 음성으로 판단 확률이 70%. 오케이. 그럼 곱하기 7 하란 소리죠. 또는 70 하란 소리죠. 되죠? 자, 실제 양성인 사람들, 오케이. 요 아래 경우인 사람들 중에서 양성으로 판단 확률이 80%야. 그쵸. 근데 나는 결과가 뭐야? 음성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쵸.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이 80%면은 음성으로 판단할 확률은 몇이야? 20%란 소리죠. 그쵸. 음성으로 판단할 확률은 20%란 소리잖아. 그래서 20 곱하기 20 해주면 되죠. 아하. 요만큼이 뭐야? 실제가 아니라 결과가 뭐야? 음성인 사람들의 수죠. 되시죠? 그래서 분모에는 80 곱하기 70 더하기 20 곱하기 20을 적어 주시고, 자, 이 경우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거 찾는 거야? 실제 음성인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80 곱하기 70을 분자에 적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고. 0 다 약분해 주고 되죠? 87에 56 더하기 2, 4니까 60분의 87에 56 더하기 2, 4니까 60분의 87에 56 되겠죠. 둘 다 위아래가 4의 배수니까 15분의 14.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되죠? 자, 원래는 표로 푸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계속 표로 앞에 몇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야? 글로 풀 수 있고, 글로 푼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여기 분모에 들어갈 부분만 찾는다고. 결과가 음성이라면이니까 결과가 음성인 사람들만 찾는다고. 그럼 결과가 음성인 경우는 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음성인데 결과도 음성. 실제는 양성인데 결과가 음성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분모에 적고 그 중에서 실제 음성인 사람들. 그렇죠? 이 경우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사건만 뭐하면 돼? 분자에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렇죠? 계속 이런 패턴으로 푸니까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이제 적응이 되시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표로도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다시 원래 맨 처음 문제 풀듯이 표로 푸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 실제로는 양성인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음성인 사람이 있고 결과가 양성인 사람이 있고 결과가 음성인 사람이 있다. 실제로 양성인 사람은 20명, 실제로 음성인 사람은 80명. 음성인데 음성으로 판단될 확률은 70%니까 87에 56명 되죠. 나머지 몇 명 여기는 24명. 그다음에 양성인데 양성으로 판단 확률이 80%니까 여기 16명. 28에 16이니까 되죠. 여기 4명. 되죠. 이렇게 표로 그려 놓은 다음에 결과가 음성이라면 요 경우들 중에서 4 더하기 56, 60들 중에서 실제로 음성인 확률 56 요걸 계산하는구나. 어차피 뭐에 결론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냥 아까 그냥 글로 풀든 표를 그려서 풀든 어차피 결과는 당연히 똑같죠. 그쵸? 근데 요 표로 풀게 되면은 괜히 내가 문제를 읽기 전까지는 요런 불필요한 값들도 계산해 줘야 될 때가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물론 더 정확하긴 하지만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 시험 시간에는.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조건부 확률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표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다. 자, 요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22년 7급에 출제된 조건부 확률 문제 풀겠습니다. 7번. 자, 100명 중 1명꼴로 질병이 있는데 또 양성. 또 똑같죠? 아까 코로나 문제랑. 그쵸?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모아서 풀어보니까 이제 익숙해지시죠? 그쵸? 자, 근데 요 문제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 검사를 2번 한답니다. 되죠? 그래서 2번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었을 때가 분모고, 그중에서 실제로 그 질병에 감염된 애들만 분자에 적어 주셔라. 자, 요런 말이죠. 오케이. 2번 모두 양성 판정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되죠? 근데 실제로도 양성이어서 양성 판정된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 실제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요 검사 키트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2번 모두 양성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확률적인 확률이니까 어차피 키트라는 게. 그쵸? 그래서 요 경우들을 구해 주시면 된다. 자, 해 볼게요. 내가 양성에 걸린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이 양성이잖아. 오케이. 그럼 1명 있다 쳐. 되죠? 그럼 질병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럼 몇 명? 99명이 있겠죠. 되죠? 자, 그 양성에 감염된 사람은 90%의 확률로 양성으로 판정된답니다. 오케이, 나는 여기에 90%의 확률로 양성에 판정돼. 근데 2번 모두 양성 판정되니까 또 한 번 더 검사했는데 또 양성 판정된 거야. 그쵸? 90% 확률을 또 걸고 또 걸린 거죠. 되시죠? 이래서 양성 판정될 수가 있고. 또는 나는 질병에 안 걸린 99명의 사람이야. 그쵸? 근데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5%의 확률로는 양성에 판정돼. 오케이, 5, 또 5 해갖고 2번 연속 양성에 판정될 수가 있죠. 되시죠? 그래서 분모에는 요 경우들을 적어주시고 90 곱하기 90 더하기 99 곱하기 5 곱하기 5를 적어주시고 분자에는 뭘 적으면 돼? 진짜 그 질병에 감염되었을 확률이니까 얘를 분자에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그렇죠? 뭐 계산 귀찮은데 아하 9로 약분할까요 일단? 얘 10, 얘 10, 얘 11 되죠? 그 다음에 5로 다 약분할게요. 5로 2, 5 하나 없어지고 요거 2 되죠? 또 5로 또 약분해. 5 얘가 몇이야? 18이죠. 그쵸? 18 얘 18 오케이. 그래서 다 계산하고 나면은 분자에는 2 곱하기 18만 남으니까 36분의 밑에는 36 더하기 얘는 11만 남았네. 11이니까 47분의 36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또 표로 그리기도 애매해. 한 번 양성 나온 거 표 그린 다음에 또 이어서 두 번째 검사에서도 양성 나올 걸 또 표로 그려야 되잖아. 그쵸? 그럼 좀 헷갈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찾아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복습할 때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 안 그리고 다시 앞에 1, 2, 3번은 제가 표 그리면서 풀었잖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다시 또 복습하는 경우에는 표를 그리지 말고 내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만 적어서 찾는다. 자, 요런 생각으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조건부 확률을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건부 확률 8번. 자, 8번 어떻게 돼? 앞에까지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부 확률은 하고 막 구하는 문제였잖아. 그쵸? 요 8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수식으로 구하는 문제죠. 그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수식만 나와져 있다고. 자, 그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수식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PA와 B는 PB분의 PA교 B다. 자, 이게 자동으로 손이 되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PA, PB, PB와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집합의 확률 구해보랍니다. 자, 합집합의 확률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문제 보니까 PA는 0.4, PB는 0.3인 거 알려줬어. 그럼 난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교집합의 확률만 구해주면 되잖아. 저 머리 이용해서 이 조건부 확률 식을 이용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조건부 확률을 뭐 해봐? 적어줘야죠. P, B바 A는 0.5래. P, B바 A가 뭐야? PA분의 P, B 교집합 A죠. 그렇죠? 교집합은 B랑 A랑 겹치는 거나
A랑 B랑 겹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분모로 가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조건부 확률의 값이 0.59, PA가 지금 몇이야? 0.4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양변에다 0.4 곱해서 구하면 되죠.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구합니다. 0.5가 뭐야? 0.5는 익숙하잖아. 2분의 1이잖아. 전체의 절반이라고. 그렇죠? 그럼 교집합이 0.4의 절반이래.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몇이야? 0.2겠죠. 0.4의 절반은 0.2니까. 되죠? 그래서 교집합의 값이 0.2라는 거 구했어.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뭐 계산하면 되죠. 0.7 마이너스 0.2는 0.5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확률 부분이 그냥 이렇게 PA, PB 해갖고 수식으로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됐죠? 그럼 수식은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수식 그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각각의 공식에 맞게. 그리고 수식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런 경우에 뭐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면 된다고. 그렇죠?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마 나올 겁니다. 또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고 어쨌든 조건부 확률은 뭐야? PA바 B는 PB분의 PA 교집합 P.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말했잖아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건부 확률의 마지막 9번 문제 왔습니다. 자, 얘도 뭐야? 수식으로 푸는 문제죠. 그렇죠? 마지막에 뭘 구하래? 교집합의 확률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교집합의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뭐 해봐? 풀어서 적어볼게요. PA분의 PA 교집합 P 더하기 PB분의 얘가 이제 분모죠. 여기 바비가 이 뒤쪽에 있으니까 PA 교집합 B는 12분의 7이래. 그쵸? 근데 PA가 몇이고 3분의 1이고 PB가 4분의 1인 걸 알려줬어. 그럴 때 요 PA 교집합 B만 뭐 해도 구해주면 되죠. 그쵸? 요걸 모르니까 뭐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분의 x 더하기 4분의 1분의 x는 12분의 7이다. 자, 요런 뜻이잖아. 그쵸?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수분의 분수 이런 걸 너무 많이 푸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우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 2분의 1분의 뭐 7분의 3 이런 걸 어떻게 푸냐? 그쵸?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 자, 이렇게 안에끼리 곱한 애가 어디로 가? 분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바깥끼리 곱한 애가 어디로 가? 분자로 간다고. 되죠? 또는 3분의 1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근데 2가 뭐야? 2가 2는 엄밀히 말하면 1분의 2입니다. 그쵸? 2를 1로 나누면 2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분의 2다 생각해서 안에끼리 곱한 1이 분모로 바깥끼리 곱한 2, 3의 6이 분자로 간다. 그쵸? 요렇게 푼다라는 거. 분수분의 분수를 뭐라 그러죠? 몇 분수라 그러나? 아무튼 분수분의 분수는 요렇게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까먹었으면은. 자, 어쨌든 x가 나왔으니까 1분의 x, 1분의 x라고 치면은 이렇게 곱했으니까 1분의 3x가 되겠죠. 그쵸? 더하기 얘도 1분의 4x가 12분의 7이 된다고. 그쵸? 그럼 1분의 1분의 필요 없으니까 더하면 7x가 12분의 7이므로 x는 몇이야? 12분의 1이죠. 그렇죠? 7분의 1 양쪽에 곱하면 x는 12분의 1이 나오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죠. 되시죠? 조건부 확률 수식으로 나오더라도 내가 조건부 확률 식만 잘 뭐 했으면 외워놨으면은 바로 풀 수가 있으니까 쉬운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쉬운 문제다. 자, 조건부 확률 이제 다 했어.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역대 기출에 나온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다 풀었다고.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두 종류가 있어. 1번 어쩌저쩌고 상황 설명이 나왔을 때 이런 것 중에서 이럴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줄글로 된 문제가 있고 2번 방금 푼 8번, 9번처럼 수식으로 된 문제가 있다고. 되죠? 상황 설명으로 나오는 문제는 물론 처음에는 제가 뭘로 구하라고? 표로 풀라고 했지만 그렇죠?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이 뭐뭐뭐 중이라는 요 중요한 내가 구해야 되는 요 값만 집중해서 구해 주셔서 푸시면 된다고. 되죠? 자, 다음에 수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PA바 B는 PB분의 PA교 B다. 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조건부 확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